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요즘에 저는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책에 대한 영상도 할 거고 책을 제 스스로 리뷰하고 파헤치는 그런 과정도 가져볼 생각인데 아무튼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철학책을 읽는 거니까 철학책을 읽는 쪽으로 뭔가 더 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즘에 이제 경험을 한 걸로 보면은 좀 약간 철학적인 주제는 정말 비주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철학적인 주제는 되게 비주류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것들은 또 그 중에서도 또 비주류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이제 철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든 이제 해야죠. 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혼자 글을 보기도 하고 혼자 글을 쓰기도 하고 그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책에 대한 얘기 이제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천천히 읽으려고요. 그 저번에 플라톤 법률 8권 정도쯤에 읽었을 때 그냥 문장 보면서 하나하나씩 제 생각나는 거 말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하면서 할까 합니다. 예. 이제 뭐 책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날 그날 말하는 재미로 할 거기 때문에 주제가 뭐 법률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내용은 안 할 것 같고 예. 오늘은 삶에 대한 거니까 삶에 대한 거예요. 네, 보면은 이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베이스가 된 책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영혼에 대하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고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좀 약간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있냐 없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종교적인 논의처럼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20대 후반 그때쯤에 이제 영혼이라는 게 좀 약간 인간의 뇌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착안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정신을 담고 있는 정신에 관련된 뭐 일반 뇌 기능에 관련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약간 뇌과학 쪽이거나 이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끝까지 다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영혼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 영혼에 관한 탐구의 학문적 위상. 영혼에 관한 탐구라는 게 과연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영혼에 대한 탐구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보면 이제 검은색 글씨는 원래 책의 내용이고요. 빨간색 글씨는 이제 제가 각색을 했다 해야 될까요? 각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글씨 위주로 볼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책 내용을 보고 싶으면 보셔도 되고 아무튼 저는 지금 이 한 문장을 할 건데 일단 처음에 나온 얘기가 우리는 삶을 예, 삶을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삶은 과연 아름답고 고귀한 것일까? 이게 논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삶이라는 게 과연 고귀하고 아름답나? 이제 고귀한 거라고 하면 가치가 있어야 되죠. 예, 고귀한 것이라면은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고가치죠. 높은 가치.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알미라는 게 그럼 정말 고기 아니야?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물어볼까 싶기도 한데, 알면 고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는 게 힘이다 라고 하면서 고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왜냐면 지혜로 이어지지 않잖아. 그러면서 그냥 백과사전 느낌이지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알미라는 게 이제 고귀하려면 이 뒤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엄밀성의 측면이나 뭐 대상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서 아름답고 고귀하냐를 나눈다고 했는데, 저도 이거랑 좀 비슷해요. 제가 지혜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알매 획득 과정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예, 알매 획득 과정. 알미란 게 어떻게 생길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뭐 사람들은 이제 탐구를 해서 아니면 뭐 관측, 뭐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암들은 탐구 관측 실험이 제 생각에는 그냥 따져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0%? 이것도 이제 남이 한 탐구나 관측을 통해서 얻은 알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70% 정도는 제 생각에 그냥 살면서 경험한 거, 네,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탐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낀 거죠. 탐구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낀 거, 네, 느낀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느낀 것이 70%고, 그 다음에 30% 정도는 남이 한 탐구나 관측을 통해서 남이 한 거예요. 남이. 뭐 그 중에서 이제 또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15%, 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한 50%뭐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직접 한 탐구나 관측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대체로 제가 봤을 때 탐구를 하면서 생각하시는 경우는 잘 없고, 탐구라기보다는 그냥 느낌에 대한 명료화, 이게 좀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약간 이런 정도로 인간의 삶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삶의 획득 과정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삶의 획득 과정이라는 거,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글로 쓰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거나 책으로 쓰거나 글로 쓰거나 하게 될 것 같은데, 삶이 고귀한 걸까 했을 때 보면은 이 살면서 경험한 거는요, 뭘 말할 수 있냐면은,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더라. 뭐 표현은 뭐 애매하게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충, 네, 모든 물체는 지면으로 향하더라,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실험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맨날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네, 탐구가 안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그 탐구나 관측을 통해서 하는 거는 지적 추론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예측하거나 원인을 파악하거나 이럴 때 쓰는데, 이 원인 파악도요, 보게 되면은 그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났어. 그러면은 이거 왜 난 거야 했을 때, 저쪽에서 무슨 물건이 떨어졌어,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이, 이거는 지적 추론이나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살면서 하는 지적 추론이라고 하는 뭐 원인을 파악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지적인 걸 쓸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뭐 인과를 추론하거나 아니면은 계산을 하거나 이런 거는 대체로 단순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 그래서 뭐 경험을, 뭐 원인을 찾거나 할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다. 근데 이게 복잡해지는 거는
원인되는 현상을 파악하기 힘들 때 이제 복잡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이런 게 나타난다 보는데 잘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골똘히 생각해야만 되는 게 없죠. 예. 모르겠어요. 공감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미라고 했을 때 과연 아름답고 고귀한 거냐 했을 때, 아니 살면서 다 아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그 뭐죠, 카페트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낭떠러지 같은 그 가상의 그 약간 착시를 일으키는 그런 카페트를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그 떨어지는 것 같은 곳에는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과연 그 알을 고귀하고 아름다운 걸로 칠 거냐, 이거는 그냥 약간 감각이나 이런 게 온전하다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귀하다라고 쳐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위험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니까 고귀한 것처럼 인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고귀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귀한 거는 이런 지적 추론을 요구하는 거, 네, 이런 게 고귀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을 아름답고 고귀한 걸로 간주한다 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런 알들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알인데 이게 왜 알고 아름답고 고귀한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과가 빨갛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뭐 귤이 달더라, 뭐 귤이 쓰더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주식이 올랐더라, 어제 무슨 사고가 터졌더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체로 화제거리로 삼고 그러는 것들은 다 대체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보니 그렇더라, 신문에서 보니 그렇더라, 어떤 유튜버가 말하니 그렇더라 라는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실험을 해봤다, 내가 탐구를 해봤다, 추리를 해봤다, 추론을 해봤다, 이건데, 이 추리와 추론도 어제 너 누구랑 있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철수랑 있었네, 이거는 네 여기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적 추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의 경험을 네 이제 추적해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대단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예, 추적하는 과정과 그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그 알미 엄청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근데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파악하려고 해갔다, 정보를 찾아갔다, 과거를 찾아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죠. 쉽게 드러나지 않는 걸 발견했으니까. 그게 아름답고 고귀한 걸까라고 한다면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저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은 과연 아름답고 고귀한 걸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또 다른 문장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